안녕하세요. 놀라운 미추홀 소통로드를 찾아라 조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인에겐 수제자지만 소통에 있어서는 제가 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연말 특집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소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화두가 소통이었고 또 우리 미추홀구의 화두도 소통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소통이란 키워드를 구정에 잘 녹여서 이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소통로드 21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과연 그 과정과 결과는 어땠는지 저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시민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기관인 주한영상미디어센터 남두현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한영상미디어센터장 남두현입니다. 비영리법인 파랑새의 대표이자 청소년 진로직업 전문 강사인 정혜진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느낌이 화가분의 그런 느낌이 나네요. 비슷한 일을 해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작가 활동을 많이 해서요. 화가 많네요.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화가님. 소통 정말 잘하시는데요. 달인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보시는 분들께서 소통 로드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무슨 프로젝트였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통 로드 말 그대로 소통하는 길을 직접 찾아가서 네. 이제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그 현안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고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제안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영을 또 빠르게 접목을 시킨 게 여기서의 포인트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과연 뒤에 붙는 20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21세기. 그건 제가 압니다. 네네. 혹시 여러분 그 하모니카의 구멍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모니카요? 예. 21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21개가 이제 하모니카의 구멍인데요. 네. 미추홀구에도 21개의 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21개의 동과 그 하모니카 구멍수가 같은데 네. 하모니카는 우리가 알다시피 들숨, 날숨으로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할 때 그 들숨, 날숨이 같은 것과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루듯이 이 미추홀구의 21개 동이 내쉬는 숨이 날숨이라면 들이쉬는 숨은 이제 들숨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그걸 행정에 반응하는 것을 들숨과 날숨으로 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착안을 해서 그 소통 로드 21이라는 그 타이틀을 정해서 행정을 펼치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21개 동을 다 직접 가셔서 직접 다 들으신 건가요? 네. 그 새벽 7시면은 출발해서 각 동을 다 도시고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오는 것이죠. 그 21개 소통로드를 통해서 네네네. 제안된 민원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강사님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한 개 동에 10개씩만 해도 200개가 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올 한 해 이 소통로드를 통해서 반영된 주민 건의사항이 211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앞으로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어떤 건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 센터장님, 인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핵인싸, 이런. 잘하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칭 미추홀의 핵 인싸라는 그분이 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추홀구의 핵인싸가 거리에 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추홀구의 마스코트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러 출동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추홀구의 정책.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 교육과 문화, 도시재생, 주거 환경까지. 미추홀구에 바라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하면 교통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교육문화 정책이 교육문화 정책이 좀 그 봉사 쪽의 정책이 주거가 밑바탕이 돼야지. 교통 인프라가 확대됐으면 이 동네가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주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사회 환경 이렇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 쪽을 좀 발달시켰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지금 좋지가 않아. 재개발을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된다고 그러니 개발도 안 되고 그냥. 필요한 거 많아. 뭐 노인에 대해서 더 정부에서 신경을 더 써준다든가. 그 노인 복지. 지역이 사는 데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 어르신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 너무 불편한 게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교통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다 그래. 나이도 있고 하니까 노인애들 이렇게 저기 해주는 게 그런 게 좋아하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복지를 잘 돼야지 좋죠. 주거 정책이 좀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구도심이 너무 오래됐어요. 낡은 집들이 많아서. 주거 환경이 좋아요. 공원은 진짜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조금 발전이 안 됐어요. 낙후됐어요. 잘 봤습니다. 네. 방금 그 캐릭터가 굉장히 열띤 연기를 해주고 네네네. 왔는데 미추홀구 마스코트라고 해요. 요즘 이렇게 마스코트가 대세인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본 마스코트 중에서는 제일 귀엽고 저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마스코트 또 연기를 해주시니까 일단 춥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캐릭터들처럼 네. 뜰 것 같나요? 이제 뭐 저기 개인 SNS라든가 활동해야죠. 네. 신문 인터뷰 영상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거로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뒤에 보아도 저희 백그라운드에 봐도 미추가 나와 있어요. 참 귀엽고 네. 사실 여기 와서 저렇게 미추 캐릭터가 나와서 움직이는 거는 네.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이 났는데 사실 시민들께서는 우선은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점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에 띄는 지점이 소통로드 20일에서 반영된 것과 지금 보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비슷비슷했던 거고 네네. 또 그만큼 절실하게 요구를 해오셨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바로 교통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주차 문제부터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또 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다고요? 네, 인구 밀도가 높은 미추홀구의 가장 골칫거리는 아무래도 주차,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항상 아이들을 만나는 저는 크게 공감을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소통로드 21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빌라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용현 이동의 한 골목. 이곳에 산뜻한 횡단보도가 새로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고 차도와 인도가 애매한 삼거리라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요. 횡단보도 설치로 안전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역 앞에도 소통로드 21에 제기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된 곳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새로 설치된 곳이었죠. 이전엔 지하도로 건너야 해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을 내려가기가 무릎 아프고 그래서 한참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항상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새 요게 생겨가지고. 제물포 지하상가가 폐쇄되면서 횡단보도가 생긴 건데요. 이런 횡단보도 어떻게 설치되는 걸까요?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호체계와 보행 수요 등을 검토 후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곳은 불가할 수 있었지만 소통로드 21을 통해 지속적인 불편 민원을 취합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달려가 본 곳은 용현 5동. 이곳에 특별한 주차장이 하나 설치됐는데요. 아담한 1인차들이 주차 구획선 안에 당당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뒤에서 나오다 보면은 잘 안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위험한 게 많이 있었죠, 이게. 1인차도 주차장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적용된 사례죠. 주차가 딱딱 잡히잖아요. 오토바이는 여기 1인차 주차장 있다. 지나가는 분들도 여기 이 시장에 1인차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도 좋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하도 이용하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춥고 무릎도 아프시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아이 둘의 아빠다 보니까 실감이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지하차도를 건너고 또 짐도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혹시나 유모차까지 있으면 거기에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럼 거의 뭐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크게 돌아야죠. 네. 그리고 앞서 아파트 주변에도 보니까 이 횡단보도가 안 생겼으면 정말 위험했겠어요. 네. 아예 뭐 집 밖으로 불안해가지고 애들을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선되는 현장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과거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누려야 했던 골목이나 이런 차도 이런 게 너무 위험해지는 요즘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소통로드 21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은 자동차가 다니기 편리한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이륜차나 뭐 자전거 등 다양한 운송시설이 이동시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보다 사람이 걷고 싶은 미추홀구, 또 사람이 걷기 편한 미추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그렇죠. 걷고 싶은 미추홀구. 좋습니다. 도시의 그 미래의 희망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통이나 안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 어떠세요? 예, 교통안전에 대한 그 도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역지사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를 생각하든 특히 어린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예고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목이 메이셔가지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3년이라는 그 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렇게 지난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네, 강사님은 어떠셨어요? 노키즈존을 공론화시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보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입장,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부터 확보해주고 나서 아이들한테 성숙된 시민으로서의 모습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도 얘기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행정을 잘 모르니까 왜 저거를 안 해주고 10년을 넘게 끄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이 소통로드 21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생겨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네. 옐로 카펫존 아시죠? 옐로 카펫존?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시죠. 옐로 카펫?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그 부모 젊은 마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처럼 아무래도 다 성장한 자녀가 있는 네, 그럼 확실하게 다 성장한 관심 바뀌었지만 이번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옐로 카펫존이 어떤 곳인지 주민 반응이 좋았던 곳들을 우리 민지선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오거리 앞이라 늘 차량 통행이 많은 한 초등학교. 이곳에 샛노랗게 표시된 구역이 눈에 띄는데요. 노란 배경 앞에 서니 자동으로 켜지는 셀카 모드. 배경이 환해서 포토샵을 한 것처럼 화사하네요. 여기 옐로 카펫인데 왜 찍는 거예요? 여기 예쁘니까. 여기 셀카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옐로 카펫 존이에요. 그래? 옐로우 카펫존이 뭔데요? 운전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골목길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첫 번째 열쇠는 옐로 카펫. 소통로드 21에 제안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됐는데요. 걷는 속도도 느리고 상황 대처 능력도 미흡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쿨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옐로우 카펫존이 생겨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저희를 보호해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흐린 날도 잘 보여서 좋아요. 그래도 어른들이 운전할 때는 학교 앞에서 천천히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소통로드 21에 바라는 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권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옐로우 카펫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이들. 이렇게 색대비가 뚜렷하게 돼서 아무래도 운전자가 쉽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옐로우 카펫이 생긴 후부터 아이들이 이 안에서 서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지는 것 같고 이 선이 많이 라인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벗어나질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이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색깔도 바르게 되면 또 좀 더 선명하게 색칠을 해주고 이런 것만 관리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학교만 말고도 다른 학교의 앞에도 많이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골목길의 또 다른 골칫거리, 바로 주차 문제죠. 그런데 여기 학교가 주차 문제 해결에 열쇠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골목 교통 문제를 개선하는 두 번째 열쇠, 공유 주차장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각이요. 저녁 6시 30분인데요. 여기 용정초등학교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7시 30분까지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주차난 해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학교 시설 일부를 개방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시겠어요. 공유 주차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요. 주로 학부모라고 합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막 여기 들어오셔 주차하셨는데 공유 예. 주차장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 어떤 계기로 좀 이용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밤늦게 올 때, 차를 갖고 올 때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 용정초 이런 주차장을 개방해 주니까 그냥 늦게 와도 마음 편하게 그냥 늦게 여기 주차할 수 있으니까 많이 안심이 돼요. 공유 주차장은 공유 경제의 일환인데요. 학생들이 없는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면 지자체가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공유 주차장이 생겨서 왠지 여기 근처 계신 주민분들은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은데 학교 측하고 이용자 측에게 뭐 둘 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우선 먼저 학교 부설주차장 주민 개방 사업은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 주차장을 이용 시간이 없는 시간대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구에서는 주차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또한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학교 부설 주차장 주민 개방 사업은 공유 주차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와 자치구가 협약을 맺고 학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공유 주차장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앞으로 운영 계획이나 방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학초등학교도 이번 달 중으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 개방 사업과 별도로 일반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도 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통로드 21을 통해 원도심이 많은 미추홀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된 골목길 주차 문제. 공유주차장 사업이 주차난 해결과 또 골목길 안전 문제.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좋네요. 네, 또 겨울이면 해도 빨리 지니까 네, 등도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 책가방에 그 형광색인 카바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등교를 시키고 하교를 시키고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저도 뉴스에서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요. 네. 아이들 가방 케이스 커버를 비 내릴 때 비 젖지 말라고 하는 원래 커버였거든요. 네. 거기에 안전 표시 30km 시속을 지켜달라? 네, 그렇게 해서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운전자분들이 그거를 알 수 있게 아이들을 조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보통 이제 검은색 옷을 입거나 검은색 가방을 매면 빗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형광으로 또 눈에 잘 띄게 바꿔줘. 아, 근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아이들이 캐릭터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좀 부끄러워할까요? 친구들 다 똑같은 형광색 패턴으로 하면 아이들이 어쩔 때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결국엔 어른들이 먼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제일 중요하죠. 네. 그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해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좀 네. 규칙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11살 때 학교를 가던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나서 한 3년 정도 걷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 시각에서 보면 사실 자동차가 서 있는 도로에 횡단보도와 차가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학교 앞이나 스쿨존에는 사람이 신호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운전자가 아이들이 나오나 사람이 나오나 좀 주의 깊게 운전을 해주시면서 학교 앞 스쿨존에 대한 대형 트럭, 너무 큰 자동차나 매연이 심한 자동차 등은 인근 지역을 좀 자제해 주시는 방안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의 그 인상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스쿨버스가 정차를 하면 우선 스쿨버스 앞뒤로 빨간 경광등이 켜지고 그리고 스톱 그 팻말이 나오고 자동으로, 그리고 또 차단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스쿨버스가 정차 있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차량도 다 일제히 정차해가지고 크락션 누르는 상황도 없고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영상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이 바로 이 공유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학교나 교회 이런 곳이 이제 그 여유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아파트 상가에 가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시고 상가를 이용한 고객인데 그 정도는 열어주어도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사는 곳이고 함께 사용하는 곳이니 마을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심각한 주차난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공유 주차장을 지정할 때는 구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가 공유 주차장의 주체와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관리 또 안전 등에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죠. 네, 지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소통로드 21에서 지금 교통 문제를 짚어봤는데 그 다음으로 또 환경 개선,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컸습니다. 남두현 센터장님께서 개선된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깨끗하게 가꾸는 골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골목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환경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하니 환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애용한다는 친환경 아이템, 유용 미생물 EM을 만드는 복합기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앞에 EM 복합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세탁할 때 세제를 조금만 넣어도 되고요. 하수구에 악취 제거, 또 화분에 물 줄 때 희석해서 주면은 아주 좋아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혼자 주부가 공개하는 EM 발효액의 활용 팁 만나볼까요? 사람에게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EM. 이혼자 주부는 싱크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싱크대에 이렇게 이런 홍주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담가 놓으면 더 좋아요. 악취 제거에도 좋고요. 그 찌꺼기나 이런 거 끼는 게 다 나가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 이 물로 설거지를 하면 아주 그 뽀드득 소리가 나면서 깨끗해져요. 화장실 배수구 등의 악취 제거는 물론 철이 있는 쪽에 산화 방지 효과도 있다는데요. 이거 아주 꿀팁이네요. 부패균을 억제해서 구취 해결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또 토양 속 유기물들의 발효를 촉진시켜 식물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화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파리는 안 줘요. 왜냐면 이파리에 주면 이게 약간 그 당분이 들어가서 식물이 기운 없을 때 흙에 직접 뿌려줍니다. 빨래할 때 사용하면 세제 쓰는 양도 줄이고 옷도 맑게 세척된다는데요. 그야말로 만능이네요, 만능. 미추홀구엔 주안 6동을 비롯해 4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직접 담아가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호객행위로 눈살 찌푸리게 하던 곳인데요. 소통로드 21을 통해 상인들 스스로 호객행위를 없애기로 하는 곳이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호객행위를 없애자고 업소들 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호객행위를 지금 없애는 중이에요. 호객행위는 불법인데다가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후미진 고가다리 아래를 은은한 조명이 밝히고 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어둠을 틈타 누군가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을 환하게 밝히자 쓰레기를 버리는 비양심도 사라졌답니다. 서강곡과 하부에 공영 시설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한 이제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나 노상 방뇨 등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근처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집안에서도 피해를 고스란히 느낀다고 합니다. 저쪽이 저 불 가로등 밑이요. 노상방뇨해가지고 저녁에도 위에 으슥하니까 술 먹은 것도 다 꼬이놓고 막 이러는데 저 불이 쓰기 훨씬 덜해. 야, 그러니까 저기면 알 것 같아요. 창문 밑에 바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노상방뇨하고 막 흡연하고 쓰레기 버리고 근데 뭐라고도 못하는 게 얘기했다가 저 집이구나. 기억하잖아요. 또, 불안하고. 근데 바로 이 가로등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네요. 근데 좀 놀란 게 가로등 하나로 이렇게 밝아져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네네. 그것도 좀 놀랍고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지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레기 골목길에 방치되는 문제 좀 더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 매립형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보행에는 지장이 없고 쓰레기 버리기 편리하고 치우기에도 편리한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보급하여서 10년 후의 미래 뭐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쓰레기 문제는 무엇보다도 스몰 라이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회용품이라든가 또 전기라든가 물 이런 거는 가정에서 조금 아껴 쓰고 절약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육하고 함께 실천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나 스스로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 나부터. 저 요즘 빨대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니까 쓰레기 안 버리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깨끗한 곳에는 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네. 골목길에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버리는 주민이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곳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사업지도 둘러봤습니다. 자, 현장을 찾은 민지선 리포터 다시 만나보죠.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위해 주민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아담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안 6동의 한 주택가인데요. 여기에 그 도심 골목골목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텃밭이, 작은 텃밭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벌써 주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작업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볼까요? 배추예요. 아, 배추 뽑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배추예요? 네네. 배추 지금 이게 직접 심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파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공간이 생긴 것 같은데 원래부터 있던 데예요? 원래 여기가 철도공사 소유지로서 텃밭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배추도 심고 올 초에 배추를 심어서 지금 수확하는 거예요. 원래 보기 흉한 공터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주민들 손으로 정리해 텃밭으로 일궜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잘 자란 건가요? 네, 좋아요. 잘 된 거예요? 뭐 잘 된 것도 있고 덜 찬 것도 있는데 그냥 추워지니까 그냥 뽑는 거예요. 텃밭에서 자란 배추라 속이 실하진 않지만 무농약의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다고 하십니다. 우거지나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 그죠? 이거 배추거지. 그렇죠. 배추하면 또 얼큰한 우거지국이죠. 요거 이렇게 버려졌던 공간이 이렇게 텃밭이 되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으세요? 예, 버려진 데다가 주민들이 그 모르는 양반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러면은 막 냄새 나고 여름엔 구데기가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럿이서 이렇게 협동을 해서 하니까 여기가 깨끗해지고 쓰레기를 갖다 못 갖다 버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던 곳을 개선한 곳이 또 있다고 합니다. 소통로드 21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행정기관 주민들이 힘을 모아 텃밭과 화단으로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참 재밌어요. 그 쓰레기를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걸 갖다 못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는 양심상 못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점도 좋고 또 해서 갖고 와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도시라는 곳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함께 가꾸면서 노력하니까 또 주민들 상호간에 서로 친목도 다져지는 것 같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았는데 조금이나마 나와서 같이 팀장님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렇게 서로 가지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수확한 배추를 이웃과 나누며 행복을 가꾸는 곳 주안 6동으로 놀러오세요. 오세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될 수복마을인데요. 이 사업이 또 앞으로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센터장님하고 우리 연구원님하고 만나서 이 마을도 한번 둘러보고 설명도 들을 건데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새로 설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예, 우리는 금년 4월 1일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는 요즘 도시재생 사업의 대세인 뉴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행정 간의 간극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좀 이렇게 큰 범위의 역할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옆에 계신 연구원님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실무적인 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좀 주로 하시나요? 저희 주민분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가호 돌아다니면서 받았던 주민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행정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미추홀구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요 일대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한 곳 몇 군데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복마을 도시재생 실시 계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주민 커뮤니티 센터. 두 번째가 노인 일자리 센터. 세 번째가 오아시스 쉼터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네. 요 근데 좀 돌아다니면서 주요한 곳 몇 네. 군데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가시죠.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수봉마을부터 가봅니다. 도화일동 수봉마을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약속드린 여기가 오아시스 쉼터가 되겠습니다. 오아시스 쉼터. 네, 담소터. 오아시스 담소터가 담소터. 되겠네요. 수봉 오아시스 담소터. 예.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 될까요? 동네 어르신들이 네. 추운 겨울, 네. 무더운 여름, 댁에 혼자 계시면 그 안전이 불안하니까 네, 네. 그때는 이 쉼터에 오셔서 담소도 나누고 네. 좀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동네 오아시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될 예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컨테이너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물처럼 하나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 이제는 컨테이너는 철거할 거고 네. 영구 건물을 우리가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또 오아시스 담소터 자리를 봤으니까 이제 다른데 또 예.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 위에 가시면 네. 노인 일자리 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쉼터에 이어서 일자리 센터까지 어르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간이 들어선다는데요. 네, 여기 센터장님 저희 서 있는 요 부지가 이제 노인 일자리 센터가 예, 될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정확하게 명칭은 어떻게 좀? 어울림 공동작업장. 어울림 공동작업장. 이름도 되게 네, 예쁘게. 멋있죠. 너무 누가 지으셨는지 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보면은 어느 부분 여기 있네요. 네, 여기가 여기 있다. 되겠습니다. 네, 예. 여기 있다. 여기서는 뭐 일자리 센터라고 하면 그냥 뭐 일자리 아예 써내주고 뭐 그런 데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일거리를 상당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네. 우리 구청에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고 네. 작업에서 납품까지 해 드리고 네. 수공까지 해서 드리는 그런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설문한 결과 한 근 30여 명이 작업을 하시겠다 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는 또 다른 곳, 용현 2동으로 가봅니다. 옛 터미널이 있던 이곳은 구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데요. 이번에 비룡공감 2080이라는 테마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센터장님 그러면 요 도시재생 사업이랑 비룡공감 2080 사업은 좀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을까요? 예, 여기 수봉마을 도시재생 사업은요, 어린이와 어르신이 같이 걷는 수봉마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산자락에 있는 마을이라 상당히 비탈이 심하고 도로 상태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요 아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와 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걸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도로가 컨셉이 됐고요. 비룡공감 2080은 청년과 어르신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고 노인 양반들이 그 마을에서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공감하면서 오픈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눈 오는 날 막 화면 안에 있는 골목길을 보니까 옛날에 그런 추억들이 확 지나가네요. 우리 센터장님은 더 많은 추억들이 있으셨겠어요. 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강사님 골목에서 막 놀던 그 시절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도 살았고 또 도심으로 이사 와서 골목에서 아이들이랑 많이 뛰어도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였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참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나갈 곳이 없고. 네, 다들 뛰어놀 이 공간이 너무 없고. 골목길들에 대한 추억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한테 저 시래기 꼭 좀 얻어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사실 뭐 아무리 깨끗하고 멋있고 높은 건물 그런 것보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보다 네네. 원래 내가 살던 내 터전에서 그걸 지키고 거기서 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구도심의 단점 때문에 아파트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파트의 단점 때문에 구도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계셨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눈에 보여주기식 혹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심어야 하는 꽃길이라든가 2, 3년에 한 번씩 칠해야 하는 벽화보다는 사람들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공론화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10년 후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공론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줬을 때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논의하고 결정해서 진행됐을 때 진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성공한 도시재생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 공통점은 바로 도시 디자인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겁니다. 미추홀구는 비루백제의 발상지인 문학산이 있고요. 그 고인돌부터 백제 우물터, 인천 도부청사, 학산서원, 향교 등 많은 유적지가 골목골목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스토리 인프라가 가장 많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삶과 연결하면 골목골목마다 스토리를 입힐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던 폐가와 공가에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주민 행정이 함께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7, 80년대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광근호 지역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존하고 벽화를 그리는 등 발전시켜서 공동체를 재결했던 우광로 문화마을. 또 쓰레기로 덮여있던 마을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들을 치우고 텃밭을 일궜던 주안삼동의 기흥마을 같은 예가 좋은 예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미추홀구에 2곳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분은 특별히 또 뭐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그 마을에 계속 살아가려면 아이들도 그 마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른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을에서 활동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내 아이, 우리 아이 이렇게만 해도 이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 우리 아이보다는 모두 내 아이로 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내 아이로 품고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과 행정을 그리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료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크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유연하고 자기규정 능력을 갖춘 행정체계 받쳐줘야 되고요. 셋째, 불균형으로 인한 긴장을 해결할 사회체제가 또 형성돼야 됩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적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추홀구 특성상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소통로드 21에도 노인복지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요.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복지 사업, 소통로드 21로 해결된 현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은 돈이 들지 않는 보약이라고도 하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슬슬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승악산 둘레길인데요. 아침을 누구보다도 일찍 부지런하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소통로드 21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아이템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길을 따라서, 제 뒤로 보이는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승악산은 미추홀구 관교동과 주안동 그리고 문학동에 걸쳐 펼쳐진 미추홀구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승악산 둘레길은 2012년에 완공된 후로 자연이 주는 건강한 주민 쉼터로 자리 잡았죠. 수미정사 입구를 돌아 중간중간엔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서 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나자 운치 있는 인천 도부청사 뒷길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부터 그 수미정사 쪽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둘레길을 따라서 쭉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치한 아이템이 어디에 있을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여기 마저 가시죠. 둘레길을 걷다 만난 곳, 바로 숲속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아이템 첫 번째 후보, 숲속 도서관일까요? 승악산 근처에 사는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랑 여기 둘레길 같이 이렇게 좀 구경시켜 주시기로 한 어머님들 맞으시죠? 네. 여기 승악산 이렇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근데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계신데 혹시 책을 이렇게 싸들머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기. 어디? 산책을 하다 잠시 쉬면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인데요. 햇살과 바람과 피톤치드. 산에서 글을 읽으니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둘레길 아이템, 과연 뭘까요? 두 번째 후보, 문학 약수터입니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데요. 이곳 역시 오랜 기간 산책하는 분들께 사랑받는 곳이랍니다. 어머니도 여기 물맛 어떠세요?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더우니까 물 한 모금 먹으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역시 그 맛이죠. 네네. 자주 들르세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요. 매일은 못 다니고요. 아, 네, 힘드시죠, 매일은? 네. 그렇게 산책을 하며 약수터 북은 작은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부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어르신들을 위해 설치된 아이템은 야자 매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야자 매트가 어디까지 있는지 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이번 여름 소통로드 20일에 제기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설치됐다는 야자 매트, 바로 이겁니다. 흙길에 야자 매트를 푹신하게 깔아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 손잡이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미끄럽고 이러니까 연소수씨부터 그렇고 겸사한테 미끄러질까봐 염려되니까 자꾸들 많이 올라가요.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승악산 둘레길.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주무관님, 이 야자 매트 사업이 소통로드 21을 통해서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가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런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민원 사항이 우리 부서에 접수가 되면은 일단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관련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 100세 시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미추홀구 보건소인데요. 바로 이곳에 얼마 전에 새롭고 아주 과감하게 도입된 새로운 장비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장비인지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르신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곳. 바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최신 골밀도 장비가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에 소통로드 21을 통한 제안을 받아들여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장비는 예. 어떤 장비? 이거는 골다공증 검사기기고요. 네. 이중 에너지 X선을 사용해서 방사선 피폭살량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조직 변화에 상관없이 골다공증 검사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신 장비인가요? 그렇죠. 검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골밀도 검사 후 3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 관리와 처방이 이뤄집니다. 네, 어머니 여기 골다공증 이런 최첨단 검사 장비가 생기니까 좀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일단 경비가 들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게 조금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행정이 그거잖아요. 민원들한테 싸게, 저렴하게. 그 지금은 아마 한 달 전도 더 돼야 차례가 온대요. 그만큼 이용객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사람으로 굉장히 뿌듯해요. 골다공증은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서서히 수실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은
가벼운 외상에도 뼈가 골절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해보고 나서 자기의 그 뼈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빠른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미추홀보건소 골다공증 검사는 사전 예약이 필수고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네, 이렇게 새로 도입된 장비 덕분에 우리 골다공증 조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보건소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건소 이용 꿀팁 소개드립니다. 골다공증 검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관절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이곳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인데요. 오십견, 요통, 근육통 등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물리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곳. 미추홀보건소에 마련된 한방 진료실입니다. 만성질환이나 관절 등 노인성 질환을 침이나 뜸 등 한방요법으로 관리해준다고 하네요.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금연침 시술하고 침, 부항, 뜸, 일반 한약재 처방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모르고 계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진료 보시고 진료에 만족하시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께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혈자리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한방진료실 이용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를 안 먹어요. 여기 다니시구나. 네. 나 관절인데 한 석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가. 근데 여기 와서는 안 가요. 1년을 안 가고. 미추홀구의 노인 건강증진 사업은 타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정착되고 있다는데요. 소통로드 21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야, 아니 저는 보건소에서 저렇게 시설들이 잘 돼 있는 줄 사실 몰랐었어요. 잘 안 가보시죠? 아, 예, 많이 안 가봤는데 진짜 딱 보니까 저희 부모님 모시고 그럼 저희 동네 보건소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시스템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얼마나 굉장히 필요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이런 거는 더 우리가 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특히 미추홀구 특성상 참 어르신들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미추홀구는 인천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약자를 위한 복지 그리고 사회 안정망 구축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그 소통로드 22는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귀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의 미추홀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사람이 하는 거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진행하고 민에서는 그에 발맞춰 나갈 때 미추홀구는 많은 분야에서 행복한 변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고 찾아내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쭉 들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분하고 오늘 함께 해보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학교 선생님들한테 수업받는 느낌? 많이 배우셨어요? 네, 뭔가 배웠고 이따 저한테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럴 느낌이 좀 들어요. 복습 빨리 하세요. 네, 저도 외워야겠어요. 진짜 근데 그만큼 너무 저는 많이 배웠고요. 두 분은 어떠셨는지 우리 강사님.
미추홀구에서 올 한 해 동안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더불어 존경하는 두 분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은 아니 사실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노진 MC님을 너무 좋아해서 네, 꼭 사인 받아가지고 오라고. 네, 우리 센터장님은 어떠세요? 사인 받아달라는 아들은 너무 커서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고요. 민선 7기 구정의 슬로건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수립된 정책이 이제 소통로드 21이죠. 그 소통로드 21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소리 아닙니까? 주민들의 니즈죠. 주민들의 니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출발한 게 소통로드 21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해결하는 과정,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소한 행정, 이게 바로 소통로드 21이고 본격적인 소통 행정의 효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지속 발전해야 되겠죠. 그 소통로드 21이 앞으로도 쭉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임캡슐에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넣어야 한다면 어떤 거 넣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제가 신인 시절에 애용했던 아이디어 노트가 있거든요. 갖고 계세요? 갖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미래에 제가 딱 꺼내봤을 때, 내가 옛날에 초심은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 초심을 심어놓고 싶다.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두 분은요? 저는 저를 묻을까 하다가 예, 근데 제 이름 누가 꺼내요 그러면? 제 이름 석자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꺼내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겠죠. 예, 제 이름 석자를 묻겠습니다. 저는 하모니카를 묻으실 줄 알았거든요. 이름 석자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묻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강사님. 저는 지금 가장 많은 정보와 많은 저에 대한 자료가 많이 담아져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요. 그게 노트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추억이 담긴 사진과 뭐 여러 가지 제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타임캡슐에 묻는다면 꼭 100년 후에 열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100년 후를 잠깐 떠올려 봤는데 그때 이제 미래 후손들이 그걸 딱 꺼내봤을 때 얼마나 이런 걸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유물, 구석기 시대 유물처럼. 유물로 남겠네요. 진짜.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우리 조 아나운서는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다 이거 봐. 본인은 질문만 생각했고 자기 건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근데 노트, 사진, 이름 결국에 다 자기의 역사 이런 것 같거든요. 추억. 예, 추억이 담긴 그런 것들, 나의 역사. 결국에 하나로 관통해서 이런 것들을 저도 같이 묻어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묻어두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타임캡슐이요? 네. 아니 뭐 자리만 기억하면 찾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 됐다거나.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산이 왜 갑자기 이게 골프장이 됐지? 뭐 다양한 뭐 그런 변화들만 없다면 너무 많아요. 예, 찾을 수 있겠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지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소통로드 21에 대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에서 누구를 제가 만나야 된다고 하던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왜 이래? 춤추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일로 와. 앉아. 볼 내리고 일로 와. 저기 아까 그 길거리에서 앙케이트 직접 했던 그 친구구나. 이름이 뭐지? 미추홀의 마스코트 미추라고 해요. 나이스 미추. 이건 영어 이름. 나도 나이스 미추. 반가워. 근데 몇 살이니? 2020년에 20살 돼요. 2000년생 밀레니얼 세대. 2000년생? 그럼 펭수보다 10살이나 많네? 제가 걔 선배입니다. 선배. 아이고 선배가 어딨어. 인기 있으면 선배지. 요즘 펭수가 대세인 거 몰라? 참나 그거 모르세요?
전 왕족입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주봉 알죠? 알지? 소선호도 알죠? 알지? 제가 두 사람 아들이잖아요. 아, 비류 왕자? 비류 왕자가 그 미추홀에 백지를 세웠잖아. 그렇죠. 엘사는 겨울왕국, 비류는 비류왕국. 저기 문학산 올라가면 왕년에 제가 활 쏘던 데가 있어요. 아이고,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이셨네. 잘 부탁드립니다. 펭수 요즘 굿즈 나오던데 그거 다 나 따라하는 거예요. 미추도 굿즈 많아요. 나중에 우산 드릴게요. 우산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런 김에 그 인증샷하고 우산에 사인도 좀 부탁해. 아 참, 근데 그건 그렇고 왜 나를 만나자고 한 거야? 소통로드 20일이 어떻게 마무리됐나 결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211건의 제한이 있었잖아. 지금까지 추진된 건 얼마나 됐어? 221건 중에 추진율 85%. 와우, 대단하지 않나요? 박수! 박수! 보시는 영상은 지난 11월 열린 소통로드 20일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 장면인데요. 이날 21개 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소통로드 20일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소통로드 21을 통해 취합한 주민 건의사항은 총 211건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녹지 분야와 노인복지 등 원도심과 노인 인구가 많은 미추홀구 특성이 반영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된 건 얼마나 돼?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진 현황은 완료가 130건,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 중인 사업이 49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32건으로 8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 제한 사항에 대해 단순 처리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구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다니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아, 미추. 시민들이 인증샷도 막 찍고 예뻐해 주셔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저도 너튜브에 브이로그라도 올릴까봐요. 야, 가만 있어봐. 이렇게 되면 이제 펭수 긴장 좀 해야 되겠는데? 아, 그럼 그 전에 나랑 인증샷 한 번만 찍을 수 있을까? 나이스 미추!